고맙습니다. 다음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철우 교수님입니다.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몇 가지 제가 좀 재외동포 정책과 관련해서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점을 좀 질문 드리고, 또 그럼으로써 또 우리 그 재외동포 정책의 방향과 관련해 가지고서 좀 생각할 거리를 조금 말씀드리는 식으로 제가 두서없이 토론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그 재외동포 현황을 일단 재외동포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현황을 굉장히 현황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2023년 그 재외동포가 이제 통계를 보면 700만 재외동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는 사실 해외에서 상주하는 그 현지 그 거주국의 국민일 수도 있고, 또 그 거주국의 영주 자격이나 아니면 영주권에 준하는 영주권에 준하는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해외에서 상주하는 동포들이 있는데, 적어도 우리 동포의 지위를 가지면서 그 거주 국민으로살든지 아니면은 그 해외 상주하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사는 이런 분들이 동포이고, 일반 체류자 우리 주재원이라든가 유학을 간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은 한국에 다 가족이 있고 가족관계 등록부는 물론이거니와 주민등록부까지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해외에 가서 활동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여기 다 포함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재외동포 통계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 앞으로 접근하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 재외동포가 누구냐라는 것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트랜스내셔널리즘의 시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동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분들의 지위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규정할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인구와 관련해 가지고서 좀 궁금한 점이, 우리 중국 국적 동포를 2023년에 보니까는 중국 동포의 압도적 다수는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게 조선족 동포란 말이죠. 이분들이 이제 거의 190만 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우리 재외동포 통계, 재외동포라는 개념 속에 이 중국 동포들이 들어오게 된 것이 이제 1991년 아니겠습니까? 그때 중국 동포가 192만 명으로 집계가 되거든요. 근데 그 후에 우리가 이제 많이 걱정을 한 게, 중국 동포의 인구학적으로 굉장히 줄어든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인구 구성이 달라진다. 이런 걸 굉장히 우리가 두려워했는데, 중국 동포의 집계를 보면은 역시 여전히 숫자가 190만 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고, 이런 것을 그렇다면 좀 안심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 인구학적인 면에서 그런 것을 우리 좌장님한테 좀 궁금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바이고요. 그 다음에 이 중국 동포가 나와서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1990년대 재외동포 정책이 이제 활발하게 담론화된 것이 이제 1990년대인데, 특히 이제 LA 폭동 일어난 다음에 이제 김영삼 정부, 그때 이제 그 대선에서도 이제 그게 제기가 됐고, 또 김영삼 정부가 적극적으로 근로제 세계화의 일환으로서 재외동포 정책을 펼쳐나가고, 1995년에 재외동포 사회 활성화 지원 방안이 만들어지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지금의 현재 재외동포 정책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때의 레토릭을 보면 말이죠, 이 조선족 고려인 동포들, 이분들이 그 어려운 때, 일제시대 때 압록강을 건너서 손을 잡고 가서 거기서 개척을 하고,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고, 이런 것이 그 재외동포 정책의 정당성을 만들어주는 레토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런 식으로 레토릭은 쓰면서 사실은 재외동포 정책의 수혜자는 누구였는가 보면은 나는 재미동포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후에 재중동포, 그러니까 조선족 동포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생겨났죠. 방문 취업제도 생겨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재외동포 체류자의 F4 소지자들의
훨씬 많은 수가 이제 조선족 동포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 반중 정서가 이 조선족 우리 동포들한테 튀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의 그 반혐오, 조선족 동포에 대한 그 혐오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연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재외동포 정책에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고려인 동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려인 동포, 아니 그 홍범도 장군을 빨갱이로 몰아가지고서 고려인 동포들한테 상처를 주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합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굉장히 그 문화적인, 그리고 또 우리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주의할 점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이제 고려인 동포의 경우에는 또 이 지위 자체가 이제 정확하게 정의가 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우리 좀 자의적인 면은 있지만 우리 중국 동포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이 1949년 10월 1일이라고 의제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굉장히 무리한 것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기준을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 사리 동포는 아직까지도 그 국적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바로 국적 판정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수용을 하고 있고, 반면에 고려인 동포는 그럼 언제 국적을 상실했는가, 이게 사실은 왔다 갔다 했어요. 우리 그 하이코리아를 보면은 1945년 8월 15일이라고 그런 적도 있고 말이죠. 그러다 또 없어져요, 그게. 근데 제가 그 국적과하고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근데 국적과 법무부 국적이 우리 그 출입국법무 국적과 입장은 이제 그 1924년 그 소련 국적법이 제정이 됐을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제 국적을 부여받았단 말이죠. 연해주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그런데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가지게 된 게 아니니까 우리 국적을 상실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언제 우리 국적을 상실했다고 봐야 되느냐? 그 91년 2년에 이제 소련방이 해체돼가지고 그 소련방 각 공화국들이 자기네들의 국적법을 새로 만들 때, 그때 이제 새로이 카자흐스탄 국적, 그냥 이제 계속되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나라 국적법이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때를 국적상실시기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이제 사실 이제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법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우리 그 재미동포 쪽에서의 그 요구들 중에 하나는 우리 국적 이탈을 좀 잘 할 수 있게 국적 이탈, 그러니까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 그 요구를 좀 완화해달라, 뭐 이런 것인데, 제가 그 국적심의위원회 어제도 했는데, 제가 그걸 맡고 있는 그 제1국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저 김민철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요즘 법무부에 불려 나오지 않아도 돼서 괜찮으시죠? 이 문제가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국적 업무에 굉장히 많은 그 에너지가 그거 판단하는 대로 소진되고 있는 형편인데, 그 점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그 병역 문제가 굉장히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병역 의무의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복수국적을 용인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병역 의무의 확실한 확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는, 그리고 우리가 국적 이탈을 허가해야 할 분명한 사유가 있는 그러한 그 복수국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축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또 한편으로 우리 거기에 이제 들어오는 신청들을 보면은 정말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기회주의적인 그러한 신청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인 커뮤니티에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적 이탈을 제때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이걸 주장하는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런 면에서 재외동포청이 또 우리 외교부가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그 동포들한테도 그런 면을 좀 우리가 홍보도 하고, 또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좀 분명하게 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와 관련되는 내용, 이것은 아무래도 재외동포 정의랑도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외동포 정책을 하는 기본적 기반이 되는 것이고, 또 좀 전에 질문도 하셨던 통계랑도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으로 중요한